자, 테크스타 2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짧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쵸, 아주 포맷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 네네. 생활 패턴과 일과 뭐 이제 독자분들의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패턴을 찾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사실은 저희가.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바쁜 현대인을 그쵸, 위하여 그쵸. 짧게 저희가 그쵸. 레코딩을 해서 에피소드를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냥 불려 쉽게 먹겠다는 걸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날로 하는 게. 먹겠다는 그쵸. 의도도 있지나, 예. 뭐 어쨌든 그 아이, 지금으로서의 그렇진 않습니다. 계획은 네. 15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네, 우선은 해보고 뭐 그렇게 우선은 가는 거. 왜냐면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일이 조금 많다 보니까 네네네. 부담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한 네네. 편당 한 시간씩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짧으면 조금 더 편하게 네네. 이게 스낵 사이즈로 이렇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있고. 대신에 1시간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15분 동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저희는 백그라운드에서 네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네네. 이번에는 한 뭐 시간 동안 쓸데없는 그쵸. 얘기만 한 30분 떠드는 그쵸, 그쵸.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지금도 빨리 아, 지금 빨리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웹 서비스라고 AWS라고 알려져 그쵸. 있는 것이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서울 리전이 추가되었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AWS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네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자체 홍보지만 이제 저희 첫 번째 편,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를 들으시면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터란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장 공간을 빌리는 방법도 많았고 영화를 대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대여 서비스 많잖아요. 근데 네네. 클라우드는 이제 좀 통합적으로 컴퓨터, CPU, GPU, 하드디스크 이 모든 거를 빌려서 네네.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쓸 수 있다가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제 게임 서버에 많이 쓰이겠죠. 네네. 왜냐면 장점이 시간당 대여이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론칭할 때는 컴퓨터 10대를 대여하고 시작하시다가 인기가 많아져 갑자기. 네네네. 그럼 옛날 같았으면 컴퓨터란 걸 사서 네네. 선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보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만큼이 필요할지를 네, 미리 그쵸. 예측을 해서 사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자동화되어서 서버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 수에 맞춰서 맞춰서 서버를 익스펜드 늘리고, 해주는 거죠. 그렇죠, 확장해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적은 액수의 선투자로, 그러니까 소유에 맞춰가지고 계속 네네. 증가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점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특히 게임 제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레이턴시라 그러잖아요. 네네. 서버와의 그 전달 속도. 네네네. 그러니까 빨라야지 속도? 이제 네. 게임이 응답 속도. 그죠, 응답 속도가 네네.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그웨이로 한국에 이 서버가 생긴 게 장점이 왜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느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네네. 거예요.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AWS가 미국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데는 아시아 이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랑 일본에 있었죠. 일본 있었군요. 근데 이게 서울 지역에 생긴 의미가 이제 일단 응답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이걸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응답 속도가 중요해질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런 서버가 있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처럼, 그러니까 뭐 실장님처럼 저처럼 큰 데이터를 움직이는 사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을 꽤 해본 사람으로서 입장을 얘기하자면은 네네. 지금까지 솔직히 AWS가 느렸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근데 제가 쓰는 인터넷이 뭐라지? 지금 여기 쓰시는 기가는 아니고 네네. 초당 그러니까 뭐 10메가 10메가? bps 네네.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10메가. 그건 거의 풀로 쓰더라고요. 네네. AWS 쓸 때. 그러니까 큰 파일을 넣었다 뺄 때는. 그래갖고 네네. 예, 지금까지 뭐 특별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가 되냐면 이제는 리모트 워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적인 예로 뭐가 가능하냐면은 전 핸드폰을 가지고 네네. AWS 한국에 있는 게 AWS에다가 말도 안 되는 막 64코어, 막 500메가바이트, 500기가 램짜리 네네네. 컴퓨터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만들고 디스플레이만 깔아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네. 실시간적으로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그거를 원격을 조정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이제 저희처럼 그래픽적인 이제 피드백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빠른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네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한국에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자체 네트워크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그렇죠. 서울은 굉장히 네트워크 속도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빠르니까 그렇죠. 예. 네, 충분히 가능하죠. 솔직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되게 재밌는 게 뭐 저도 이제 게이머로서 이제 네네. 예전에는 제가 블리자드에서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와요. 그럼 네네. 언제나 저는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 서버에서 많이 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300ms라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네. 핑 속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미국에 있는 서버까지 신호를 보내고 그게 돌아오는 속도가 아마 핑이라는 게 아마 네네. 돌아오는 핑. 속도까지 네. 하는 거니까 그게 한 300ms가 나와요. 그게 음, 300ms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근데 그 외국 애들한테는 되게 빠른 편이에요. 아, 300ms 정도면은 와, 이 정도면 뭐 인터넷 그 좋은 데서 네네네. 사는구나 그런데 한국에 있는 똑같은 게임인데 한국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한국에 사는 분들은 50 넘어가면 욕을 해요. 렉 난다고. 그러니까 뭐 장풍을 쐈는데 네네. 장풍이 안 맞으면은 서버 네네. 탓하는 거 50이 넘어가면. 네네. 근데 50 정도면은 거의 실시간 음, 랜 정도는 아니어도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예로 한국에 서버가 있다면은 이론적으로는 저는 이게 제가 오랫동안 꿈꿨던 건데 네네. 집에 컴퓨터 없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냥 네트워크 단말기 하나랑 네네. 최소 사양을 가진 컴퓨터 하나랑 네네. 모니터만 진짜 좋은 거만 네다섯 개 놓고 네네. 일을 할 때마다 컴퓨터 켜고 아마존에다가 말도 안 되는 컴퓨터 있죠. 막 아, 슈퍼 컴퓨터 하나 만들어 놓고 네네. 포토샵 같은 거 다 걷다 깔아 놓고 작업을 네네. 하는 거죠. 제 네네.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게. 비싸진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료를 그쵸. 계속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컴퓨터를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AWS를 뭐 아주 아마추어처럼 네. 짧게 사용은 해봤는데, 그냥, 인스톨을 해놓고, OS를 인스톨을 해놓고 대기 상태도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미미하긴 해요. 왜냐면 아, 그건 스토리지 값을 받는 아, 거거든요. 스토리지 값을 그쵸. 받는 예, 그건 거군요. 이미지 값을 받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어떤 식이냐면 대표님이 실제는 그 셋업해놓은 컴퓨터를 네네. 샷단하면은 그게 샷단하면서 저장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을 정해놓으면 샷단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하드에 어쨌든 그 음, 바이트를 남잖아요. 제가 뭐 네네네. 파일을 만들어서 뭐 그럼 하면은 그 상태를 예를 들어 이거 질문인데 이거 좀 사실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이긴 네. 한데 뭐 예를 들어 스토리지가 그럼 임의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계속 저장은 돼 있어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계속 어차피 청구를 돼야 되지 않나요? 임의로 삭제를 했다 다시 보고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아, 스토리지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마존을 많이 써본데 그 제가 쓴 가격 내용을 보면은 파일 그래프가 그려져요. 네네네. 99%는 컴퓨터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CPU, 그러니까 EC2라 부르거든요. 그걸 네, 엘라스틱 컴퓨팅, 네네, EC2구나. 네네. 엘라스틱 컴퓨팅 2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 일부 좀 길게 설명 안 해. 짧게만 아, 네네네. 설명하자면은 AWS 안에는 그러니까 퍼즐 같은 거예요. 갖고 예를 음, 들어서 제가 컴퓨터는 이거에 하드는 이거에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음, 붙여가지고 저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비용의 비중이 높은 게 그렇죠. 거기 그 큰 퍼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게 높은 게 컴퓨터 값이에요. 아, CPU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네네. 컴퓨터라는 걸 아예 진짜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 컴퓨터 진짜 빌려 쓰는 거다 보니까 근데 네네. 거기에 비해서 스토리지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군요. 그래갖고 저도 네네네. 지금 AWS에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렌더팝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쓸 때는 막 한 달에 제가 많이 내본 게 막 300만 원, 400만 원까지만 내고 그랬거든요. 한 네네. 달에 내는 게. 근데 그중에 90 뭐, 98%는 컴퓨터 대역이에요, 그게. 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가 쓰던 컴퓨터 이미지가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한 5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런데 아까 잠깐 서피스로 검색을 그렇죠. 해보시던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네네. 준비를 나름 네, 했는데, 서피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이 좀 많이 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제가 써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 쓰냐면은, 렌더링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연산해가지고, 이제 3D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꽤 커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막 하면은 막 100시간, 막 200시간 이런 식으로 빌려 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한 대만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많을 때 막 50대까지 만들어 쓰고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한 개의 단가가 굉장히 저는 민감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벌써 1원만 차이가 나도 뭐 100시간 하게 되면 그게 또 100원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그 1원 차이가 아니고 10원 차이가 나면 그게 1000원이 되는 거 이런 네네, 식으로 또 그쵸. 기하급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저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컴퓨터 EC2의 단가가 제일 낮은 곳이 네네네. 제일 중요해서 저는 아직도 미국을 써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서버를 써왔던 건데 근데 지금 미국보다 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그 컴퓨터 패키지가 뭐냐면은 C4 4X 라지라는 쉽게 말해서 16코어에 62기가 램이 네네. 있는 아니다 16코어에 62기가 램이 맞을 거예요. 16코어 62기가 램이 있는 컴퓨터를 제가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걸 드린 이유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이게 1.546달러예요. 1시간 쓰는데. 1시간을 쓰는데. 네네네. 그리고 그게 US 웨스트나 이스트랑 같은 값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제가 이것도 알아봤는데 이게 핑이 확실히 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이 아시아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거기가 그리고 또 싱가포르 자체도 인프라 자체가 좀 탄탄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지 근데 거기는 시간당 똑같은 컴퓨터를 빌려서 쓰는데 1.952 거의 미화 달러 per second per 거의 hour예요. 30% 가격이 비싸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 30%는 비싼 거죠. 한 네네. 50센트 정도, 40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네. 그게 말씀드린 대로 기하적으로 올라가요. 40센트 네네. 차이는 400원인가요? 뭐 그쵸. 대충 500, 이게 450원인데 확 차이가 나죠. 시간당 그러면 그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는데 그게 1.858달러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생겼는데 1.69. 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싸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요즘 대세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근데 뭐 솔직히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서버랑 그게 막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네. 한국에 이렇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AWS를 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게임 디벨로퍼 네네네. 분들이 되게 많이 쓰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서버가 생기는 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많이 선도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 게임을 잘 만든다는 솔직히 서비스적인 것도 있잖아요. 게임이 잘 뭐 속도가 빠르고 뭐 이렇게 상대방과 뭐 대전 게임을 할 때 뭐 모바일 게임 많이 안 해서 요즘 어떻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서비스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있음으로써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모바일 앱,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걸 이용하는 앱,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거가 다거든요. 요즘은. 네네네. 뭐 이메일을 보내던 네네. 그 모든 게 한국에 이제 서버가 생기면은 한국의 사용자들한테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죠. 네네. 또 더불어서도 그런 이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 사무소가 생긴 거니까 사무소도 그렇죠. 확장이 돼서 이제 AWS에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어필이 될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드롭박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제 드롭박스랑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건데 드롭박스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유저가 많단 말이에요. 드롭박스 유저가. 네네. 그러면 아시아에도 서버를 하나 만드는 게 답이기는 해요. 네네. 드롭박스 측에서는 왜냐면 그래야지 레이턴시도 줄이고 뭐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 서버에 나눠져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 뭐 일본이든 싱가포르가 됐든 네네네. 드롭박스 지사가 어쩔 수 없이 아마존 웹서버 AWS 쓰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갔었어야 돼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완전 그냥 공상 가가 쓰는 건데 네네. 한국에다가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죠. 한국에다 드롭박스 서비스를 활용화시킨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되게 좋은 예예요. 이번에 넷플릭스 한글에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저도 아직 사용 안 해봤는데 그건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할 네네네. 거고. 근데 넷플릭스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AWS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쵸. 그리고 네, 굉장히 그렇겠죠. 중요한 게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에 하려면은 뭐 미국, 일본에서부터 스트리밍이 넘어와가지고 느려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WS 직접 쓰는 사람한테도 큰 뉴스예요, 이건. 저도 굉장히 이제 네네. AWS 한국을 유심히 볼 거고.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AWS가 모르시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드롭박스가 빨라지고 이메일이 빨리 가고 이제 실제 사용자분들에게도 그 편의가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정말 AWS는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네네. 그냥 평상시에 그냥 IT를 조금이라도 쓰시는 분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네네. 이제 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한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짧게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할까요? AWS가 서울 한국에? 리전이 그렇죠. 생겼다는 것을 네. 소식을 전하면서
테크스타 그리고 21에는 AWS 팀 축하드립니다. 뭐 저희가 AWS 관계자분이 들으시죠? 그렇죠. 또 제가 또 AWS 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네. 이메일 하나 보내주시지 제가 테크스타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러게요. 제가 뭐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